혹시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매일같이 요리에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하더라도 식용유를 잘못 사용하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독을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매일같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기름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제된 혼합 식용유를 6개월이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에 있어 가장 먼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드실 텐데요.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계란의 효능은커녕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름하면 콩기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엔 기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이 있고, 또한 밥을 비벼 먹거나 반찬에 뿌려 먹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름에는 몸에 독이 되는 기름도 있고 건강에 약이 되는 기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고 해야 할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저렴한 이유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콩기름은 웬만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콩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부 콩기름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콩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용매란 식용유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식용유는 제조 방식에 따라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뉘는데요. 압착유는 참깨나 올리브 등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고 불순물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는 기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천연 기름만 나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단점은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용매 추출 방식인데요. 열매의 지방을 녹여내는 화학물질 같은 용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인 핵산 등에 콩을 잘게 부숴 넣으면 핵산을 흡수한 콩에서 지방이 녹아나오게 되고 핵산은 열을 가하면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을 불순물 분리와 탈색, 탈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식용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가 순수한 콩기름이 아닌 정제해서 만든 정제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1970년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름인데요. 카놀라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카놀라유 역시 압착 방식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매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핵산 같은 것이 혼입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함께 트랜스 지방이 높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식용유 중 가장 높지만 고온에 취약해서 가열시 산패되는 속도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은데요. 그러므로 포도씨유로 고열로 튀기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추천드리는 3가지 건강한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중 가장 추천드리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요.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3가지 등급의 분류는 산도 차이에 따라 나뉘는데요. 산도는 올리브유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좋은 성분의 함량을 가리킵니다. 이 산도가 낮을수록 고급 제품이고 산도가 높을수록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해서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인데요.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버진이라고만 써있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을 짜낸 후에 올리브로서 두 번째로 짜낸 중상급의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급 오일보다 영양분이나 풍미가 조금 떨어지고 주로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등급인 퓨어 등급은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혼합한 제품인데요. 보통 향이 없고 영양가도 없는 최하 등급 기름으로 주로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먹게 되면 매캐한 맛이 나고 목에서 넘어갈 때 매운맛이 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올리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암과 치매 그리고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장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인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음식에 뿌려 먹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럽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매일 공복에 한 스푼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과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야채에 뿌려서 먹거나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 하실 때 사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 역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들기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은 중불로 요리할 때나 각종 반찬에 2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 숙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도 높은 온도에서 볶은 들기름이 아닌 냉압 착방식으로 사용한 들기름을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가열산화로 인해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깨에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 다 사라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고 섭씨 49도 이하인 저온에서 착유하는 냉압 착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매일같이 요리에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하더라도 식용유를 잘못 사용하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독을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매일같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기름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제된 혼합 식용유를 6개월이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에 있어 가장 먼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드실 텐데요.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계란의 효능은커녕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름하면 콩기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엔 기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이 있고 또한 밥을 비벼 먹거나 반찬에 뿌려 먹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름에는 몸에 독이 되는 기름도 있고 건강에 약이 되는 기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고 해야 할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저렴한 이유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콩기름은 웬만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콩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부 콩기름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콩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용매란 식용유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식용유는 제조 방식에 따라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뉘는데요. 압착유는 참깨나 올리브 등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고 불순물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는 기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천연 기름만 나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단점은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용매 추출 방식인데요. 열매의 지방을 녹여내는 화학물질 같은 용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인 핵산 등에 콩을 잘게 부숴 넣으면 핵산을 흡수한 콩에서 지방이 녹아 나오게 되고 핵산은 열을 가하면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을 불순물 분리와 탈색, 탈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식용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가 순수한 콩기름이 아닌 정제해서 만든 정제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1970년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름인데요. 카놀라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카놀라유 역시 압착 방식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매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핵산 같은 것이 혼입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함께 트랜스 지방이 높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식용유 중 가장 높지만 고온에 취약해서 가열 시 산패되는 속도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은데요. 그러므로 포도씨유로 고열로 튀기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추천드리는 3가지 건강한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중 가장 추천드리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요.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3가지 등급의 분류는 산도 차이에 따라 나뉘는데요. 산도는 올리브유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좋은 성분의 함량을 가리킵니다. 이 산도가 낮을수록 고급 제품이고 산도가 높을수록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해서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인데요.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버진이라고만 써있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을 짜낸 후에 올리브로서 두 번째로 짜낸 중상급의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급 오일보다 영양분이나 풍미가 조금 떨어지고 주로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등급인 퓨어 등급은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혼합한 제품인데요. 보통 향이 없고 영양가도 없는 최하 등급 기름으로 주로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먹게 되면 매캐한 맛이 나고 목에서 넘어갈 때 매운맛이 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올리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암과 치매 그리고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장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인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음식에 뿌려 먹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럽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매일 공복에 한 스푼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과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야채에 뿌려서 먹거나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 하실 때 사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 역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들기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은 중불로 요리할 때나 각종 반찬에 2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 숙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도 높은 온도에서 볶은 들기름이 아닌 냉압 착방식으로 사용한 들기름을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가열산화로 인해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깨의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 다 사라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고 섭씨 49도 이하인 저온에서 착유하는 냉압 착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매일같이 요리에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하더라도 식용유를 잘못 사용하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독을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매일같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기름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제된 혼합 식용유를 6개월이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에 있어 가장 먼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드실 텐데요.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계란의 효능은커녕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름하면 콩기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엔 기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이 있고 또한 밥을 비벼 먹거나 반찬에 뿌려 먹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름에는 몸에 독이 되는 기름도 있고 건강에 약이 되는 기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고 해야 할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해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저렴한 이유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콩기름은 웬만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콩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부 콩기름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콩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용매란 식용유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식용유는 제조 방식에 따라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뉘는데요. 압착유는 참깨나 올리브 등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고 불순물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는 기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천연 기름만 나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단점은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용매 추출 방식인데요. 열매의 지방을 녹여내는 화학물질 같은 용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인 핵산 등에 콩을 잘게 부숴 넣으면 핵산을 흡수한 콩에서 지방이 녹아나오게 되고 핵산은 열을 가하면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을 불순물 분리와 탈색, 탈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식용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가 순수한 콩기름이 아닌 정제해서 만든 정제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1970년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름인데요. 카놀라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카놀라유 역시 압착 방식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매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핵산 같은 것이 혼입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함께 트랜스 지방이 높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식용유 중 가장 높지만 고온에 취약해서 가열시 산패되는 속도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은데요. 그러므로 포도씨유로 고열로 튀기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추천드리는 3가지 건강한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중 가장 추천드리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요.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3가지 등급의 분류는 산도 차이에 따라 나뉘는데요. 산도는 올리브유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좋은 성분의 함량을 가리킵니다. 이 산도가 낮을수록 고급 제품이고 산도가 높을수록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해서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인데요.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버진이라고만 써있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을 짜낸 후에 올리브로서 2번째로 짜낸 중상급의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급 오일보다 영양분이나 풍미가 조금 떨어지고 주로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등급인 퓨어 등급은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혼합한 제품인데요. 보통 향이 없고 영양가도 없는 최하 등급 기름으로 주로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먹게 되면 매캐한 맛이 나고 목에서 넘어갈 때 매운맛이 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올리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암과 치매 그리고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장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인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음식에 뿌려 먹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럽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매일 공복에 한 스푼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과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야채에 뿌려서 먹거나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 하실 때 사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 역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들기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은 중불로 요리할 때나 각종 반찬에 2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宿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도 높은 온도에서 볶은 들기름이 아닌 냉압 착방식으로 사용한 들기름을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가열산화로 인해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깨에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 다 사라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고 섭씨 49도 이하인 저온에서 착유하는 냉압 착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매일같이 요리에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하더라도 식용유를 잘못 사용하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독을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매일같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기름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제된 혼합 식용유를 6개월이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에 있어 가장 먼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드실 텐데요.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계란의 효능은커녕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름하면 콩기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엔 기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이 있고 또한 밥을 비벼 먹거나 반찬에 뿌려 먹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름에는 몸에 독이 되는 기름도 있고 건강에 약이 되는 기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고 해야 할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저렴한 이유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콩기름은 웬만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콩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부 콩기름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콩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용매란 식용유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식용유는 제조 방식에 따라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뉘는데요. 압착유는 참깨나 올리브 등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고 불순물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는 기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천연 기름만 나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단점은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용매 추출 방식인데요. 열매의 지방을 녹여내는 화학물질 같은 용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인 핵산 등에 콩을 잘게 부숴 넣으면 핵산을 흡수한 콩에서 지방이 녹아 나오게 되고 핵산은 열을 가하면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을 불순물 분리와 탈색, 탈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식용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가 순수한 콩기름이 아닌 정제해서 만든 정제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1970년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름인데요. 카놀라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카놀라유 역시 압착 방식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매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핵산 같은 것이 혼입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함께 트랜스 지방이 높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식용유 중 가장 높지만 고온에 취약해서 가열시 산패되는 속도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은데요. 그러므로 포도씨유로 고열로 튀기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추천드리는 3가지 건강한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중 가장 추천드리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요.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3가지 등급의 분류는 산도 차이에 따라 나뉘는데요. 산도는 올리브유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좋은 성분의 함량을 가리킵니다. 이 산도가 낮을수록 고급 제품이고 산도가 높을수록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해서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인데요.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버진이라고만 써있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을 짜낸 후에 올리브로서 2번째로 짜낸 중상급의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급 오일보다 영양분이나 풍미가 조금 떨어지고 주로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등급인 퓨어 등급은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혼합한 제품인데요. 보통 향이 없고 영양가도 없는 최하 등급 기름으로 주로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먹게 되면 매캐한 맛이 나고 목에서 넘어갈 때 매운맛이 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올리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암과 치매 그리고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장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인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음식에 뿌려 먹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럽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매일 공복에 한 스푼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과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야채에 뿌려서 먹거나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 하실 때 사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 역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들기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은 중불로 요리할 때나 각종 반찬에 2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 숙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도 높은 온도에서 볶은 들기름이 아닌 냉압 착방식으로 사용한 들기름을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가열산화로 인해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깨에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 다 사라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고 섭씨 49도 이하인 저온에서 착유하는 냉압 착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매일같이 요리에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하더라도 식용유를 잘못 사용하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독을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매일같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기름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제된 혼합 식용유를 6개월이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에 있어 가장 먼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드실 텐데요.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계란의 효능은커녕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름하면 콩기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엔 기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이 있고 또한 밥을 비벼 먹거나 반찬에 뿌려 먹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름에는 몸에 독이 되는 기름도 있고 건강에 약이 되는 기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고 해야 할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해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저렴한 이유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콩기름은 웬만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콩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부 콩기름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콩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용매란 식용유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식용유는 제조 방식에 따라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뉘는데요. 압착유는 참깨나 올리브 등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고 불순물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는 기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천연 기름만 나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단점은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용매 추출 방식인데요. 열매의 지방을 녹여내는 화학물질 같은 용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인 핵산 등에 콩을 잘게 부숴 넣으면 핵산을 흡수한 콩에서 지방이 녹아 나오게 되고 핵산은 열을 가하면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을 불순물 분리와 탈색, 탈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식용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가 순수한 콩기름이 아닌 정제해서 만든 정제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1970년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름인데요. 카놀라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카놀라유 역시 압착 방식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매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핵산 같은 것이 혼입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함께 트랜스 지방이 높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식용유 중 가장 높지만 고온에 취약해서 가열시 산패되는 속도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은데요. 그러므로 포도씨유로 고열로 튀기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추천드리는 3가지 건강한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중 가장 추천드리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요.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3가지 등급의 분류는 산도 차이에 따라 나뉘는데요. 산도는 올리브유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좋은 성분의 함량을 가리킵니다. 이 산도가 낮을수록 고급 제품이고 산도가 높을수록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해서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인데요.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버진이라고만 써있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을 짜낸 후에 올리브로서 두 번째로 짜낸 중상급의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급 오일보다 영양분이나 풍미가 조금 떨어지고 주로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등급인 퓨어 등급은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혼합한 제품인데요. 보통 향이 없고 영양가도 없는 최하 등급 기름으로 주로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먹게 되면 매캐한 맛이 나고 목에서 넘어갈 때 매운맛이 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올리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암과 치매 그리고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장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인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음식에 뿌려 먹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럽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매일 공복에 한 스푼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과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야채에 뿌려서 먹거나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 하실 때 사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 역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들기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은 중불로 요리할 때나 각종 반찬에 2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 숙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도 높은 온도에서 볶은 들기름이 아닌 냉압착 방식으로 사용한 들기름을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가열산화로 인해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깨에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 다 사라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고 섭씨 49도 이하인 저온에서 착유하는 냉압 착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때문에 암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매일같이 요리에 식용유를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는다 하더라도 식용유를 잘못 사용하면 건강은커녕 오히려 독을 먹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고르는 방법과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매일같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는 기름으로 6개월이고 1년이고 두고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제된 혼합 식용유를 6개월이나 1년이 다 되도록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암이나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리에 있어 가장 먼저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 식용유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드실 텐데요. 잘못된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계란의 효능은커녕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름하면 콩기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요즘엔 기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등이 있고 또한 밥을 비벼 먹거나 반찬에 뿌려 먹는 참기름과 들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름에는 몸에 독이 되는 기름도 있고 건강에 약이 되는 기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기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맘을 먹고 해야 할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가정에서 요리를 해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서 저렴한 이유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콩기름은 웬만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콩은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일부 콩기름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콩을 유기용매에 녹여서 추출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용매란 식용유를 추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식용유는 제조 방식에 따라 정제유와 압착유로 나뉘는데요. 압착유는 참깨나 올리브 등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를 눌러서 짜낸 기름입니다.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고 불순물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짜내는 기름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천연 기름만 나와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단점은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용매 추출 방식인데요. 열매의 지방을 녹여내는 화학물질 같은 용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나온 부산물인 핵산 등에 콩을 잘게 부숴 넣으면 핵산을 흡수한 콩에서 지방이 녹아나오게 되고 핵산은 열을 가하면 휘발되어 날아갑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을 불순물 분리와 탈색, 탈취 등의 과정을 거쳐 식용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식용유가 순수한 콩기름이 아닌 정제해서 만든 정제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이고 1970년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기름인데요. 카놀라유는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카놀라유 역시 압착 방식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매를 통해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핵산 같은 것이 혼입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는 포도씨유와 함께 트랜스지방이 높은 식용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랜스지방은 몸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식용유 중 가장 높지만 고온에 취약해서 가열시 산패되는 속도와 트랜스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은데요. 그러므로 포도씨유로 고열로 튀기는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추천드리는 3가지 건강한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현미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오일은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하지만 아보카도 오일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름 중 가장 추천드리는 올리브 오일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로 나뉘어집니다. 등급은 엑스트라 버진이 가장 좋고요. 버진은 보통, 퓨어는 가장 등급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3가지 등급의 분류는 산도 차이에 따라 나뉘는데요. 산도는 올리브유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좋은 성분의 함량을 가리킵니다. 이 산도가 낮을수록 고급 제품이고 산도가 높을수록 저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를 저온에서 냉압착해서 만든 처음 짜낸 순수한 오일인데요. 몸속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샐러드나 각종 요리에 뿌려 먹으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버진이라고만 써있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을 짜낸 후에 올리브로서 2번째로 짜낸 중상급의 올리브 오일입니다. 엑스트라 버진급 오일보다 영양분이나 풍미가 조금 떨어지고 주로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등급인 퓨어 등급은 버진 올리브 오일과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혼합한 제품인데요. 보통 향이 없고 영양가도 없는 최하 등급 기름으로 주로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제일 좋은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능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이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및 고혈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먹게 되면 매캐한 맛이 나고 목에서 넘어갈 때 매운맛이 나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올리오칸탈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암과 치매 그리고 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장수하려면 올리브 오일을 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인들은 이 올리브 오일을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하는데요. 음식에 뿌려 먹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을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또한 유럽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매일 공복에 한 스푼씩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유럽 사람과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야채에 뿌려서 먹거나 계란 후라이나 볶음 요리 하실 때 사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는데요.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 역시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들기름이 훨씬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은 중불로 요리할 때나 각종 반찬에 2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宿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기름도 높은 온도에서 볶은 들기름이 아닌 냉압착 방식으로 사용한 들기름을 드셔야 건강에 좋은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가열산화로 인해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깨에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 다 사라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고 섭씨 49도 이하인 저온에서 착유하는 냉압착 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